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CEO 총격 사건부터 미국 법무부 조사 그리고 의료 서비스 거부율 논란까지 여러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여전히 시가총액 기준으로 압도적인 미국 1위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어떤 회사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매출은 크게 4가지 부문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험 사업을 담당하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입니다. 현재 이 부문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 수는 약 5천만 명에 달합니다. 보험 부문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직장인과 개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단체 보험과 개인이나 가족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년층을 위한 보험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충보험, 메디케어 파트 D 등을 통해 고령자와 은퇴자에게 맞춤형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 부문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 부문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등 정부와 협력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 등을 타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보험 부문은 유나이티드 헬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만 보험업의 특성상 수익률은 낮은 편이므로 영업이익률은 6% 수준입니다. 수익의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강점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텀 헬스입니다. 여기서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인수한 의료기관, 수만 명의 의사 및 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진료, 수술, 정신건강 치료 등 실질적인 진료를 담당하며 최근엔 재택 진료도 확대 중입니다. 이 부문은 보험 가입자들의 진료를 그룹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옵텀 인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의료 데이터 분석, 청구 시스템 운영, 병원과 보험사의 IT 솔루션 제공 등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거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헬스케어 기업이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 부문은 높은 수익성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 전체 사업 중 가장 수익성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은 옵텀 RX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을 제공하는 부문으로 제약회사와 약국 사이에서 약값 협상을 관리합니다. 약국 체인과 계약을 맺고 특정 처방약에 대해 더 나은 가격을 확보하거나 대체 약품을 제한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립니다.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의 4가지 사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보험 부문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가입자를 모집하면 진료는 자회사인 옵텀 헬스에서 직접 제공하고, 옵텀 인사이트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처방된 약은 옵텀 RX를 통해 처리됩니다. 즉 환자가 병원에 가고 검사를 받고 약을 받는 모든 과정이 유나이티드 헬스 내부 시스템 안에서 완결되도록 짜여진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문은 서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며 동시에 수익도 함께 창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진료부터 약국, 데이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유나이티드 헬스는 단순히 보험만 판매하는 회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가입자 이탈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유나이티드 헬스는 왜 최근 주가가 폭락했을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2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분기 EPS는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을 키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과거 17분기 중 15번이나 매출과 EPS 모두 시장 기대를 넘었던 기업이지만 최근 3분기 연속으로 기대치를 놓치며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회사가 향후 실적 전망까지 낮게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매출 가이던스는 4,450억에서 4,480억 달러, EPS는 주당 14.65달러로 발표됐습니다. 매출은 작년 4천억 달러에서 늘어난 수치지만 EPS는 작년 15.64달러보다 오히려 낮아진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번 분기만 실적이 안 좋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핵심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 지출입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부문에서 병원 방문이 급증하면서 회사의 비용 구조에 큰 부담이 생긴 겁니다. 많은 고령층 가입자들이 코로나 시기 동안 미뤄뒀던 검사나 수술을 최근 들어 한꺼번에 받기 시작했고, 그 결과 보험사가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넘는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보험료는 고객이 적당히 병원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계산되는데 이 전제가 무너진 겁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검사와 수술이 이루어지면서 이익률은 크게 떨어졌고, 특히 메디케어 지출이 보험 부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겐 더 큰
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향후 실적 전망도 보수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실망을 키우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입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메디케어 리스크 조정과 관련해 과잉 청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환자의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보험사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당뇨보다 당뇨에 합병증이 있거나 심장병이 함께 있는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환자 상태를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해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진단 정보를 과장해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여러 보험사들이 연루되어 있었지만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중심에 다시 오르면서 정책적, 정치적 압박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조사가 벌금 몇억 달러로 끝날 수도 있지만 만약 이 사건을 계기로 메디케어 구조 자체가 바뀐다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장기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 수익의 절반가량이 메디케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1965년부터 이어져온 핵심 제도이고 실제로 등록된 가입자 수도 워낙 많아 단기간에 제도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개편된다면 가입자 혼란은 물론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실질적인 가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과연 적정 주가는 얼마 정도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잉여 현금 흐름 마진부터 살펴보면 지금 다시 돌아온 CEO가 과거에 경영하던 시기에는 4에서 6%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엔 한때 6에서 8%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수준까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병원을 찾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보수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 마진 4%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은 매출 성장률입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의 매출은 연간 6에서 14% 수준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앞으로 6% 안팎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성장률을 바탕으로 잉여 현금 흐름도 비슷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면 상당한 성장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은 4% 고정하고 성장률은 아예 0%, 즉 앞으로 매출이 전혀 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계산해도 현재 주가는 적정가보다 약 3% 높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앞으로 아무런 성장이 없다고 가정해도 3% 정도만 조정되면 적정 주가에 도달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6에서 14%의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주가는 확실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은 5%로 고정하고 앞으로 5년간 연 8% 성장, 이후에는 6% 성장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히 높은 기업 가치가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나이티드 헬스의 적정 주가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리는 이유가 생깁니다. 이 분석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실적으로만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분명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내부자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현 시점의 주가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진료비를 부과하고 보험료도 부담스럽게 책정되는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자체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식 전망이 좋아 보여도 이 산업 구조를 믿고 오래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미국 헬스케어 기업이 아니었다면 저도 투자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워렌 버핏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면 30년 뒤에도 여전히 위대해야 합니다. 단지 몇 년만 잘 나가는 회사라면 애초에 위대한 기업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말이죠. 버핏은 단기 실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신뢰를 유지하며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에만 투자하겠다는 철학을 지켜왔죠.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분명 대단한 회사입니다. 미국 최대의 민간 건강보험사이고 옵텀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병원 운영, 약국, 데이터 분석, 진료소까지 헬스케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실적도 훌륭하고 현금 흐름도 강력하며 복합적인 사업 구조 덕분에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도 갖추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30년 뒤에도 이 위대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전반적인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비용 축소, 약값 인하, 과잉 진료에 대한 단속 등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능성은 의료비 절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수익 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의료비 자체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높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구조적인 개혁이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다른 판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훌륭한 회사지만 그 위대함이 수십 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